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진관사를 방문해 진관사 태극기, 독립신문 등을 살펴보며 한일, 한미 정상회담 성공 의지를 다졌습니다. 가벼운 명상과 정갈한 사찰 음식으로 국민 평안과 화합의 가르침을 되새긴 자리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의 예방을 받고 정치인은 수행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배달의 헌신으로 되찾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대표적인 환수 사례로 꼽히는 가운데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25만 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환지 본체를 위한 노력을 짚어봤습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경내 일원에서 을사년 생전 예수제를 회양한 가운데 참석 대중들은 자신의 사후 명복을 빌었습니다. BBS 뉴스가 성명상으로 삶의 변화를 맞은 사례를 취재해 진솔한 체험담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에 따른 번아웃 증후군을 명상으로 이겨낸 뒤 몸의 감각을 이용한 명상의 전문가로 거듭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해 항일유산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 등을 살펴보며 한일,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벼운 명상과 차담을 갖고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이자 진관사 회주인 개호 스님이 직접 마련한 저녁 공양을 함께 나누며 국민 평안과 화합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류기원 기자입니다. 국민임명장.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부터 시민들과 함께한 영화 독립군 관람까지 광복절 휴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민생행보에 나섰습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휴일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은평구에 자리한 호국사찰 진관사를 깜짝 방문해 성공적인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대웅전에 들어선 이 대통령 부부는 향을 피우고 죽비 소리와 함께 삼배를 올렸고 이어 진관사 수륙제 보존회의 축원화청이 진행됐습니다. 축원화청에는 나라의 안녕과 국민 평안,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 운영에 대한 바람이 담겼습니다.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은 보물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이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보여주며 호국사찰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진관사를 방문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SNS에 진관사 태극기에서 꺼지지 않는 애국의 숨결을 목도했다며 고난 앞에서도 광복의 꿈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각오를 되새겼다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는 한문화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겨 가벼운 명상과 차담 등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개호 스님이 직접 준비한 사찰음식으로 저녁 공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래 사찰음식에서 한국 고유의 중요한 식문화 전통으로 그 존재와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 식문화의 친환경적 요소와 건박한 절제인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보고 있는데 바루공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 제세시도 그렇지만은 불루공양 음식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일정을 잘 해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불교의 대표적인 항일유산 관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과 공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서로 갈라져 상처 입은 국민들을 잘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는데 사찰 음식에 담겨있는 생명 존중 사상과 상생의 가르침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됩니다. 80주년 광복절에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호국사찰 진관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성공적인 대미, 대일 외교를 위한 마음을 가다듬고 수행자의 밥상을 통해 상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안철수 의원의 예방을 받고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책을 읽었다는 안 의원의 언급에 대해
다름에 매몰되지 말고 수행자와 같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지혜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 생각이 틀리다라기보다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다. 있구나. 다르다. 예, 조금 다르다라고 깨닫는 것만 해도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르다고 해서 정치인이 수행자가 돼야 된다. 개개 정치인들이 각자의 마음을 우선 좀 잘 이렇게 정돈을 해서 평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불교의 선과 명상을 제가 자꾸 하라고 국민들에게. 지난 3월에도 조계종 충몰을 예방한 적이 있는 안 의원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교계를 찾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BBS 뉴스는 광복 80주년 기획보도로 독립의 환희와 기쁨을 이끌었던 푸른 눈의 숨은 조력자 헐버트와 베델의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이들의 노력으로 일제강점기에 빼앗겼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현재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우리 문화유산들이 광복 80년이 되도록 완전한 독립에 이르지 못해 안타까움을 안겨줍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돌출된 정사각형 내면에 연꽃과 용, 사자가 정교하게 새겨졌습니다. 위쪽에는 서유기의 등장인물, 손오공과 저팔계, 삼장법사 모습도 보입니다. 정법을 수호하는 군상들의 외호 속에 사리를 모신 국보 경천사지 10층 석탑. 14세기 말 중국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화려하고 이국적인 양식의 이 성보는 불심으로 가득 찬 그 시대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평면이 한자, 아자형을 이룬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는 중국 원에서 티베트계 불교 미술을 받아들여서 세운 탑이나 불상의 대좌에 보이는 표현입니다. 서유기의 주인공인 현장법사의 고법행 장면을 통해서 이런 불교적 교훈을 전해주고, 하지만 이 성보가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징이 되기까지는 질곡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1907년 순종의 결혼식 특사로 조선을 방문한 당시 일본 국내부 장관 다나카에 의해 140여 조각으로 쪼개지고 달구지 10대에 실려 강탈됐습니다. 그러자 조선 백성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도 일본의 사죄와 반환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특히 미국인 선교사이자 언론인 헐버트는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 고종의 밀사로 파견돼 일제의 야만성을 고발했습니다. 이 두 언론인 덕분에 일본에 밀반출됐던 경천사 석탑은 반출 11년 만인 1918년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전히 환지 본처의 염원을 품은 우리 문화유산은 전 세계의 숱하게 흩어져 있는데 발굴이 지속되면서 10년 전 16만 점가량이었던 그 숫자는 현재 24만 점을 훌쩍 넘겼습니다. 도난당했지만 법정 공방 끝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서산 부석사 금동가는 보살상, 도쿄 오구라 호텔 정원을 외롭게 지키고 있는 2005층 석탑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 보니까 온갖 도굴꾼들이 모여들거든요.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빼앗겼었던 또는 불법으로 유출됐던 이런 문화재들을 다시 우리가 찾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다시 찾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05층 석탑을 비롯한 우리 문화유산 가운데엔 일본 사업가 오구라 한 사람이 가져간 것만 해도 1000여 점이 넘습니다. 다행히 최근엔 이 오구라 수집품 환수를 위한 시민주도 운동이 본격화되며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석탑의 경우는 올 가을 일본을 직접 찾아가 환수 조건을 논의하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환수 노력 못지않게 유산들이 흩어진 상태에서 우리 역사의 일부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서산 부석사 금동가는 보살상은 최근 일본 사찰의 동의 아래 복제돼 한국에 모셔질 예정이고 2005층 석탑은 강연과 문화재 등을 통한 여론 환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한 복제 부처님이라도 모시고 싶어하는 게 한국 불자들의 소망이었고 이번에 오늘 이렇게 3D 스캔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 오신다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최근에 2020년에는 또 한수 염원탑을 또 우리 그 이천 아트홀 앞에 건립하는 등 여러 가지 또 학술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기념 또 이런 기억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환지 본처에 앞장선 선각자와 우리보다 더 우리의 성보를 소중히 여겼던 외국인들의 행적이 광복 80주년을 맞은 후손들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반세기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송광사 여름수련법회가 마음둘 곳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포근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이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쩍 많아졌습니다. 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사자루,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려는 이들이 유명 행락지 대신 고즈넉한 산사를 찾았습니다. 수련복으로 갈아입은 참가자들이 스님의 지도를 경청합니다. 전국 사찰 여름 수련회의 원조인 조계총림 송광사 여름 수련 법회가 올해로 52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런 차별된 생각, 그런 것들을 싹 심신을 닦아서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수련대에 온 근본 취지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럴지인데 마음을 첫째 닦아서 편안하게 하고 차별 없이 분별 없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돌아보고 1971년 조계총림 초대 방장인 구산스님이 제가 불자들에게 참선을 전하며 시작한 이 법회는 예불과 바루공양, 울려까지 일반인 참가자들이 스님들과 함께하는 수행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1980년대 법정 스님이 수련 원장을 맡으면서 참가 경쟁은 치열해졌고 몇 년씩 기다려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송광사 여름수련 법회는 하루 8시간 이상 화두청진에 몰입하며 전통 수행법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세속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깊은 내면의 고요와 마주합니다. 50여 년간 한결같이 이어온 송광사 여름수련 법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름철 최고의 수행으로 현대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천 송광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을사년 생전예수제를 회양했습니다. 신원사는 그제 대웅전에서 생전예수제를 열고 주지 성관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회양기도를 봉행했습니다. 계룡산 신원사 기도는 속풀이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근심 걱정들 다 풀고 그렇게 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신원사는 을사년 윤유월을 맞아 생전 자신의 49제를 지내 선행을 닦기 위한 의식인 생전예수제 기도와 함께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입제 때는 지난 삶을 정리하며 마지막 편지를 써보는 유서 체험과 관 속에 들어가는 입관 체험, 우리춤 업경대를 통해 과거의 업을 고백하는 참회문 낭독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 막제에서는 발언문 낭독에 이어 반야용선 탑승 체험 등으로 법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 지장정사가 을사년 생전예수제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그제 경내 법당과 앞마당에서 열린 회양법회는 영평선원 자현스님의 법문과 용수스님의 호마기도로 진행됐습니다. 자현스님은 생전예수제는 자신이 거듭나려는 마음, 올바르고자 하는 마음이고 이것들이 자양분으로 쌓여서 내 삶이 맑아지고 사후가 평안해지고 다음 생이 행복해진다고 설했습니다. 한편 BBS 울산불교방송의 모든 직원들도 법회에 동참해 BBS 후원 조직인 만공회를 홍보하고 동참을 권선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연속 기획 보도, 명상수행을 통해 삶의 변화를 체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선영상과 하나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청각과 시각, 촉감 등 오감을 이용해 명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이재윤 명상가를 만나봅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의 촉감도,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기운도,
귓가에 울리는 소리와 자연물의 파동까지 모두 나를 마주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오감 명상 수업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싱잉볼을 통해 울려 퍼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감을 깨우는 다양한 매개체로 명상을 통한 마음 챙김을 전하는 이재윤 명상가. 자연이 우거진 숲에서 소리를 통한 명상의 시간은 참가자들을 치유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계속 생각에 너무 집중해서 풀려가면서 머물다 보니까 본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 이 온 몸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한 안내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색깔과 소리, 그리고 향기, 그리고 몸의 감각을 통한 명상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상가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내딛는 걸음마다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이렇게 있으면서 예전에 같았으면 걸으면서 매미네 뭐네 하고 딱 1초만 느끼고 지나갔을 거를 이 기간 동안은 물씬 느낀 것 같아요. 스스로를 명상 안내자라고 칭하는 이재윤 씨 역시 명상을 접하면서 번잡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계속 하던 와중에 한 차례 번아웃이 왔었는데 그 번아웃을 제가 가볍게 넘겨버렸죠. 나 자신에 대한 자책과 비난이 더해지면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명상을 만나게 됐는데 가만히 저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더라고요. 왜 한 번도 그 괴로움의 가운데에서 쉬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럴 땐 내려놓고 그냥 호흡을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것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이 씨는 동국대학교 명상심리상담 석사를 거쳐 현재는 선학과 명상 수행 코칭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명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친근한 방법을 고민하다 오감을 활용한 명상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리와 향기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의 괴로움을 좀 내려놓고 괴로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편안히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온전히 소중한 나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펼쳐진 명상 프로그램들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명상을 하고 난 후에 가장 좋은 점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를 돌봐주는 또 한 명의 내가 생긴 거 그게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의 고비에서 명상을 만나 자신을 친절하게 돌보는 방법을 배웠다는 이재윤 명상가. 자신을 돌보듯 타인에게도 명상을 통해 따뜻한 어루만짐에 대한 안내를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안지혜입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국내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인 민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최근 오산 미군 공군기지 내 도서관에서 미군 배우자와 어린이 등 주한미군 가족 총 20여 명을 대상으로 민화 그리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민중예술인 민화 본뜨기부터 채색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진행했고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계금 종합사회복지관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영웅을 기억하는 복지관 행사를 열고 부산 진구와 동구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수훈자 1세대 자녀와 한국전쟁 유공수훈자 30명에게 영양제와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후원 물품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미소원의 500만 원 후원을 통해 진행됐으며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와 광복회 추천을 받아 미소원 청년회에서 직접 세대를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태고종이 불교 대취타와 실단범자 분야 태고명인에 지허스님과 법헌스님을 각각 지정했습니다.
영산제 등에 쓰이는 불교 태평수 음악인 불교 대취타 명인에 지정된 지어 스님은 벽응 스님에게 전수받아 2003년 영산제 이수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헌 스님은 중국을 비롯해 동아시아에 전래된 불교 경전을 담아낸 글씨 실담범자 명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최근 종무회의에서 두 스님의 명인 지정을 의결함에 따라 태고 명인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